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APR이 자사주 600억 원을 취득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에 따라 올해 12월 23일까지 APR의 자사주를 취득할 예정으로 이번 신탁 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은 전량 소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부품 전문기업 한중 NCS가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장 초반 공모가의 1.4배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중 NCS는 순행식 냉각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냉각기와 냉각 플레이트 등을 양산해 삼성 SDI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이 유럽 전기차 수요 감소와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연결 기준 올 2분기 영업이익은 1,76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업계 최초로 노트북용 13인치 텐덤 6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 개발을 완료하고 최근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익 개선이 본격화되리라는 증권가 예상이 나오며 직전 거래를 주춤했던 주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LG디스플레이는 주가가 쉬어가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담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우리 시장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살펴보면요.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관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 더 크게 빠지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2,8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로 시장이 참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현물할 것 없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소폭 줄어들었다는 것.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반도체 위주로 움직임이 악화되다 보니 시장은 여전히 올라가기는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나 전망 자체는 그렇게 어둡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최근 이 거래일 동안의 하락, 거기에 따른 충격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은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저는 오르긴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소폭 흔들림이 있을 뿐이고요. 여전히 미증시 그리고 5월부터 유입되고 있는 우리 증시에 대한 ETF 자금, 그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얼마 전 있었던 2,800포인트의 돌파는 결코 무의미한 건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소폭 개선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소형주 위주로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5월 중순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대형주보다는 중형주의 주가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이니 코스닥의 하락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고 견디면 역시 나아질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업황의 개선이 소폭 둔화되고 있지만 얼마 전 2,800포인트를 넘어섰던 시점, 그때 맞추어서 나타난 제 개인적인 시각은 시장의 주도 섹터가 확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선과 방산을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조금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과 방산이 움직임이 나왔던 얼마 전 4거래 정도 전에 당시에 시장의 주도 섹터였던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이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이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선박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움직임이 더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분간 시장은 이쪽으로 조금 더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수단매 장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조선과 방산 쪽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해당 섹터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거시경제 측면에서 지금 약간의 우려가 나오는 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1,4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5월 중순만 하더라도 적어도 제가 본 모든 리포트에서는 다 그랬습니다. 1,400원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착이 되기는 힘들 거라는 거. 아무리 미 경제가 소폭 개선이 더 되고 있고 경제가 보이고 있는 펀더멘털이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원화 가치도 오를 수 있을 만한 증시의 상승과 수출 데이터의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달러는 결국 9월이 되든 올해 12월이 되든 금리 인하가 실현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소폭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 오히려 지금처럼 1,400원 수준까지 거의 오른 시점에 맞추어서 외국인들이 캐리 트레이드를 하기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는 드릴 생각입니다. 시장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인다는 점에서 시장만큼 여러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런 만큼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하지만 오늘은 수급적인 측면도 좀 불안한 것 같고요. 환율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종목별로도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가장 집중해 볼 만한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최근에 주식 선물 쪽이랑 동조화돼서 지수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을 할 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을 한 5천억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줄이고 늘리면서 지수는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 들어서 한 1조 정도까지 매도를 늘렸습니다. 그 단계에서 지수는 또 조정이 나왔고 지금은 한 7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은 선물에 대해서 크게 매도를 줄이는 상황이 안 나타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선물은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현물을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올라오거나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을 텐데 오늘은 외국인 수급 기준으로 선물과 현물까지 같이 매도가 나타나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좀 약한데 이 중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는 거죠. 뭐 IT를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1% 플러스인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4.4%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보면 알테오젠이나 HLB는 상승하는 반면에 에코프로 BAM이나 엔캠은 좀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시장 안에서 제한적인 자금, 그다음에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놓고 시가총액의 혼조세 이런 부분을 봤을 땐 약간은 오늘 기준으로 변동성이 커졌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변수들이 있죠. 마이크론 실적은 뭐 크게 영향은 없을 텐데 대통령 후보의 토론회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트럼프 후보가 기세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기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약간은 그걸 놓고 조심하는 건지 아니면 마이크론 실적을 놓고 하루 이틀은 더 빠질 수 있으니 그냥 좀 몸을 사리는 건지 가까운 거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에서 만약에 대형주 기준으로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20만 원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마이크론 실적 전에 그 정도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는 매수에 대한 대응 부분을 한번 열어둘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반도체 관련주 이제 시총 상위단을 살펴보니까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는 그래도 견조하게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3%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가 좀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런 추이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까요, 비비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오늘 오전에 저희 센터장님이랑 이렇게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 서로 이야기를 좀 했던 그 네. 결론은 뭐냐면 그냥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인 음. 거라고 봐야겠죠. HBM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우선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생산량 기준으로 거기에 6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삼성전자는 미미한 거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지난 거래일 그 이전에도 그랬고 엔비디아의 주가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세계 증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그것도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핫한 종목 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의 주가 또한 특별한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의해서 차익이 꽤나 나온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따른 충격을 오늘 SK 하이닉스도 저는 일정 부분 받고 있는 것이지 기타 다른 이유는 현 시점에서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동사가 현 시점에서 영위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요. 덕분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적지 않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만 소폭 소외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할지언정 해당 종목 또한 최근에는 시장이 소폭 상승하는 가운데 역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가 크게 흔들리거나 앞으로 완전히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밀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로 우리가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30만 원까지 나와 있는 걸 한번 봤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계속해서 지금 목표 주가도 상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호흡만 조금 길게 가지고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나오는 이런 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매수 관점으로 역시나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시장과 SK 하이닉스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지금 SK 하이닉스만큼 또 안정적인 기업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걸 감안하였을 때 SK 하이닉스의 오늘과 같은 이런 조정은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 조정이 나오는 구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생산이 올해는 6% 또 내년은 7%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사실 오늘은 반도체 전반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기회를 이때 또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아나페스에서도 새로운 또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엔비디아의 호환성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변동성을 나타내는 가운데 윗골이 조금 더 길게 달면서 지금은 10%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거든요. 오늘의 주가 추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실적이 이제 나아질 수 있는 점이 먼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 일주일 정도 강세를 나타냈고 오늘은 새롭게 고객사가 더해지는 부분은 이 자회사 쪽에서도 좀 실적이 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이고요. 오늘 거래를 놓고도 의미 있는 거래 발생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 이 종목을 좀 바라보기 시작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IT 쪽 같은 경우는 기존 고객사에서 새로운 고객사가 늘 때 그때 같은 경우 한번 반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 실적이 발생하는 시점 때는 주가가 상승이 강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패스 같은 경우는 오늘은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에 두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나페스도 관심 권역에 두고 살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코스피 시장의 시총 상위단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단 분위기도 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분위기와 더불어서 최근의 추세는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에코프로 머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2차 전지 쪽에 주가 반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방송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야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요. 역시나 밀렸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차 전지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가장 큰 것은 역시나 기존에 있었던 장기 공급 계약이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졌다는 것.
지난해만 하더라도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나 좋았을 때는 사실상 관련된 기업들이 협상을 함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기존에 이행해 두었던 장기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 전에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러한 계약이 해지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걸 감안하였을 때 2차 전지 쪽은 사실상 크게 지금은 매력은 여전히 없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입니다. 가격대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지금 정도 구간에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지금 가격대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한번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견도 꽤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저희의 경우에는 이렇게 흐름이 우선은 안 좋고 장기간 안 좋았던 기업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장 추세를 만들기는 저는 꽤나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 또한 턴을 현 시점에서 당장 하기에는 꽤나 어렵습니다. 그 모든 걸 감안하였을 때 2차 전지 쪽은 우리가 지금도 조금은 배제하자. 적어도 포트폴리오에서는 2차 전지는 지금은 조금 빼고요. 잘 가는 섹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조선과 방산 꽤나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보다는 다른 쪽으로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종목단에서는 또 차별화되게 나타납니다. 에코앤드림의 경우에는 전구체와 관련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선별해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전구체 같은 경우는 내년 말 되어서도 시장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공급보다는 수요 같은 경우가 더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설을 단행하면 여전히 판매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증자를 단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증자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바라보는 방향의 증설까지도 순조롭게 되는 바 종목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한 5만 원대 초반 정도 조정이 나오면 좀 강하게 접근이 가능한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 말 정도 되면은 영업이익 기준 체력이 한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1조에 도달 같은 경우에 그림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단기로 이 종목을 보기보단 가격 매력이 들어왔을 때는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고 가는 그런 전략이 열려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에코앤드림 단기로 보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님 섹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력과 관련된 이야기는 시장에서 떠날 수 없는 이슈입니다. 수급 계속해서 불안하다는 이슈가 나오는 만큼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전력과 에너지 쪽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개별주를 볼 시점에서 전력과 관련된 부분은 저번 주 금요일에 다시금 시세가 좀 났어요. 변압기, 전선 이쪽 같은 경우는 시세가 발생을 했었는데, 미국의 전력 소비량 같은 경우가 2045년까지 3배 증가 예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미국 전력 소비 증가율이 연간으로 0.5%에서 1%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0.5%에서 1% 정도 시장이 성장하는 부분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반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딱 전력 소비 증가만큼 증설이 이루어지고 그만큼의 매출만 발생하기 때문에 좀 그게 힘든데, 이제 2045년까지 전력이 3배 증가한다는 의미는 연평균 5.1%씩 이제 매년 전력 소비량이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전력이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을 볼 필요가 있고, 때마침 이제 계절성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그렇고 해외 기준으로도 그렇고 좀 되게 더워지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계절성까지 대입해서 종목은 파세코라는 종목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한 12,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인데, 창문형 에어컨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대당 마진이 얼마고 실적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니까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목표가 얼마다 그렇게 접근을 하기보다 지금 계절성 더워지는 상황에 여기에서
전력 예비치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이제 발표하는 그 더운 상황이 되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가 한 번 더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때마침 오늘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10,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고요. 전체적인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이 감내 가능하시면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내가 가능한 수준까지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종가 베팅할 첫 번째 종목 파세코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피비님의 섹터도 알아볼게요. 오늘 시장이 쉬어가는 중에도 잘 가는 섹터에서 골라오셨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입니다. 사실 조선 산업과 같이 엮이는 쪽인 만큼 조선 네. 업황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내 조선소 같은 경우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해 말까지 계속되었던 공정만의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폭 감소합니다. 일회성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하나오션이 2,200억 원에서 180억 원,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각각 110억 원, 250억 원에서 제로화되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조선소가 전반적으로 모든 공정 과정에 있어서 정상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인력난 또한 해외에서 이렇게 채용을 함에 따라 지금 많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덕분에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6월 20일 지난주였습니다.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시스템이 공동으로 미국 필리조선소라고 하는 곳을 현금 1억 달러 수준에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이 필리조선소라고 하는 곳이 필라델피아 해군기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국내 기업이 어떻게든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조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것이고, 기존 필리조선소라고 하는 것은 항공모함을 제외한 모든 선사를 생산을 하고 수주를 하고 건조까지 한 그런 경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곳에 정박을 하게 되는 많은 선박에 의해서 누가 수리를 하고 누가 새롭게 부품을 조달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나오션과 하나 시스템이 한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기업과 연관이 있는 기업의 주가, 그리고 그러한 기업을 우리가 당연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기업이 한화엔진입니다.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중국의 대형 조선소에 대한 납품 비중이 대략 20%이고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에 대한 발주 물량이 72%입니다. 앞서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초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결국 기존의 공급처를 조금 더 확장하는 가운데 위에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기회를 우선은 만들었다는 점에서 추후 조선 기자재 섹터에 있는 하나엔진은 더 나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실적도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수익성의 측면에서 보면 동사의 경우 2021년 이후로 매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대략 60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과 영업이익률 자체도 4.8% 수준으로 정상적인 범위 안으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업황 자체가 지금 괜찮다는 것과 동사가 현재 보이고 있는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엔진이라고 하는 기업은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초반에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시장이 지금 한번 28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분명히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아쉽게 반도체는 조금 더 밀리는 양상인 반면 조선과 방사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섹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최근의 주가에도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는 거죠. 6월 20일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한번 흔들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탁 자리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장중에 저도 하나엔진이라고 하는 기업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호가창 기준으로도 대량으로 매수세가 꽤나 많이 유입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사의 주가가 기존의 목표 주가가 15,000원이었는데 우선은 그게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또 다른 상향이 된 목표 주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우선은 우리가 목표 가격을 대략 17,500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13,500원 잡고 대응하면 괜찮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한화 엔진까지 살펴봤습니다. 조선 기자재주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전 이 종목도 추가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PB님, 세진중공업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한화 엔진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경신의 흐름 나타나지만 세진중공업의 경우에는 지금 2022년 이후로 최고가 행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매력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실적이 우선은 나와야 돼요. 네. 세진중공업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지금 나오는 거죠. 지난해와 올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1분기 자료이니까 지난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었는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42억 5천만 원 우선 흑자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흑자 기조가 특정 분기 기준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대비 6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자체가 지금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진중공업의 실적은 적어도 1분기에 보였던 이 정도 수준의 상승이 앞으로도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조선과 조선기자재라고 하는 섹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기업 그리고 섹터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가의 우상향 흐름은 우리가 일정 부분 기대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고 종목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세진중공업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 저점이 대략 4,000원이었는데요. 지금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선은 한 2배 이상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흐름이 좋으니까 당연히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옳다.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볼게요.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해봐야 실적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살펴보면 미용 의료기기 쪽도 좋았습니다. 그 안에서 파마 리서치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살펴보니까 10일 연속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좀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최근에 수급 추세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그 미용기기나 그 기기와 관련된 부분의 물질을 놓고는 수출입 데이터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장비가 먼저 나가고 그 뒤에 소모품이 나가는 그러한 구조의 특성을 놓고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는 쪽으로 먼저 수급이 집중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오늘의 갭 상승이 그런 부분까지 함께 안고 주가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 초반에 갭 상승을 하고 좀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기는 했지만 충분히 실적 발표 기점 그 정도까지는 가지고 갈 만큼 이번에 실적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쉬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보유를 하고 가 보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미용기가 쉬어가더라도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미용기기 관련해서 한 종목을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APR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나오면서 장중에 상승 전환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지금의 주가가 40만 1,000원 정도인데 50만 원까지도 간다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주가 전망 어떻게 해볼까요? 기업당 실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나쁜 요인은 없고요. 이 구간에서 자사주 플레이를 한다는 건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자신이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기 가정용 미용기기에 화장품 또 더해지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 기업 또한 실적에 대한 발표 부분까지 충분히 보유를 하고 가 보셔도 되는 그런 실적 체력을 갖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더 실적을 통해서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방산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우리나라 또 일본과 함께 방산 파트너십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방산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튀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까요, PB님? 특정 국가와 연계 혹은 정부 차원에서의 세이즈 그게 분명히 예전 정부에 비해서 월등히 더 많아진 게 현 정부의 모습이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분명히 괜찮았습니다. 실적도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덕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온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결국엔 다시 한번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밝다는 것이고요. 방산업 자체의 현 시점에서의 수출 규모라든지 기타 수출 규모를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이게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다가 2022년에
불과 2002년 기준 1억 4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이 규모가 2022년에는 173억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제가 모니터에 지금 관련된 자료를 하나 띄워놓았는데요. 그게 지금 올해는 200억 달러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방산이라고 하는 산업이 영위할 수 있는 그 경영 환경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가운데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분기 기준으로 이 중에 어떤 기업이 더 좋은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을 큰 틀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뿐만 아니라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제품을 공급받는 국가의 수가 4개에서 6개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대략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제품을 공급하는 품목 또한 대략 3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하면 국내 K방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너무나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적어도 현재 분쟁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곳,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동유럽 쪽, 계속해서 폴란드, 체코 수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방산 기업들을 두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방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기업들 시간을 두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섹터 안에서 살펴보니까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 안에서 코츠 테크놀로지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도 나타나고 있고요. 안에서 4%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세요? 방산주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수주가 나왔을 때는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겠고, 종목들 뭐 유종목의 흐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면이 있어요. 덜 올라온 면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 뭐 실적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수주 같은 부분이 있을 때 주가 반응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형 방산주 같은 경우는 먼저 주가들이 올라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수주가 나오면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일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주가 반응이 없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동해 가스전과 관련된 이슈인데 그 안에서 종목으로는 한번 동방을 살펴보고 싶거든요. 오늘 장에서도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3%대 강세 흐름 보이는 가운데 윗꼬리와 아랫꼬리 모두 달려 있습니다. 이 종목의 매력도는 어떻게 보세요? 테마 자체가 우선은 상당히 큽니다. 네. 진짜 대왕입니다. 대왕고래 테마. 거기에서 처음에는 자원 탐사 개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가 출발을 했고요. 그 이후로 조금씩 아주 미미하게나마 이 테마와 연관이 있는 sek터가 세부적으로 나뉘는 거죠. 그중에 동방 같은 경우에는 영일만 고속도로 추진이라고 하는 섹터로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타 추선, 수송용 강관, 제조, 물류, 시멘트, 탄성파 탐사 시스템, 해저자원 탐사 개발, 지질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새로운 세부적인 테마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한국가스공사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 모든 기업들의 중심에 있고 대장이라고 보여지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꺾인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 그 아래에 있던 많은 기업들 주가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저점은 꾸준히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GS가 여기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옴에 따라 지금 이 거래일 연속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지금 이 대왕고래 테마는 정말 센 테마입니다. 예전에 초전도체 정도만큼 저는 강하다고 보여지고, 차이가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우선은 원유나 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생산성이 있는 제품을 시출을 해낼 수 있는가, 그걸 공급을 할 수 있는가, 오로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결과는 내년 상반기 말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모멘텀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중간중간 좋은 이야기들 또 좋지 않은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제 시추를 하려고 하는 위치를 막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시세가 나오고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초입 단계라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동방이라고 하는 기업도 결국 이와 관련된 한 가지 테마로서 주가의 상승은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주가의 상승, 동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는 주가가 온도차가 나타나거든요. 네. 접근을 해본다면 어떤 전략을 취해볼까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강했던 쪽 같은 경우를 계속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연말쯤 가서 시추가 결정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건설주라든지 그런 쪽을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직접 시추를 하는 드릴 기업이라든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되겠고 현재는 뭐 해당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뭐 한국가스공사랑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가 가장 핵심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퍼뜨려서 보시기보단 두 종목 같은 경우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살펴보신다면 두 종목에 집중해서 바라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호가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우리 시장은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하자면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다가 그래도 마감을 앞두고 돌려 세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69%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2,765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낙폭을 키워갔는데 그 부분을 만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감을 앞두면서도 저점을 낮추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33%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지수는 841선에 종가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는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404억 원 그리고 기관은 206억 원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4,477억 원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지만 개인 투자자들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75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냅니다. 1,779억 원의 매도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2,465억 원 사들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까지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7천 계약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수급적으로 특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피비님? 개인적으로 오전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선물과 현물 모두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거의 주가 되고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 던지게 되면 시장이 버틸 재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조정을 고려하면 우리는 지금 잘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많이 오른 게 있는 거죠. 반면 우리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은 더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던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코스피가 2,8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에 1조 5천억 원 이상 매수세를 보였다는 것도 저는 의미가 분명 있다고 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은 결국에는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보다는 1,400원 내외에서 우선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팽배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큰 폭으로 매수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시점도 다가왔다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 지난 금요일 오늘 참 힘들긴 힘듭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봅니다.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마감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면서 저점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지지부진합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차이가 좀 보여요. 2차 전지 쪽이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한 2%대, 그다음에 1%대 조정을 보인 점이 저는 그럴 수 있겠고요. 시총 상위주들 보면 제약바이오 쪽 외에는 또 네. 약했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좀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반등이 나오는 그 시총 상위의 차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양대 시장에서 온도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의 분위기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의 분위기 살펴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는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파란불을 켜낸 종목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가운데 그 안에서는 시총 상위단에 위치한 제약 바이오주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큰 수급 주체 두 주체가 모두 발을 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역시나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관찰이 됐고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더 크게 관찰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업종별로는 그럼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됩니다. 그 안에서도 좋았던 업종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기 가스업이 가장 좋았습니다. 1%대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유통업종입니다. 0.85% 강세, 운수 장비 업종도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0.7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하락한 업종이 거의 모든 업종을 차지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기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락한 업종 순서대로 살펴본다면 화학업종이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2.92%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섬유 의류 업종, 그 다음으로는 종이 목재 업종이 자리했습니다. 이 세 섹터 모두, 세 업종 모두가 2%대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못하니까 지금은 어떤 전략을 짜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슈에 따라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이슈를 살펴보니까 부산 모빌리티 쇼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주로 좀 거론될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피디님? 통상적으로 그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동차거든요. 네.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뭐 완성차, 종합부품사 그리고 1차 벤더양 그렇게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뭐 완성차의 입장에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종합부품사가 완성차가 크게 연관이 없는데 그것 또한 움직임은 없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오늘 화신이라고 하는 기업이 네. 나름대로 장 초반에 좀 움직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단순하게 이 모터쇼에서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차, 또 뭐 재미난 볼거리 거기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나눠봤으면 하는 건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 중순까지 현대와 기아의 흐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HL, 만도, SL과 같은 기업들 종합부품사도 괜찮았고요. 남은 게 1차 밴드형 기업들인데 1차 밴드형 기업들의 주가도 지금 반등이 나옵니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는 점은 우리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화신,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토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두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사님 의견도 궁금한데 이 행사의 개막에 따라서 어떤 쪽에 시선을 맞춰보면 좋을까요? 그냥 뭐 수요에 대한 회복은 그 행사로 인해서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 개별적인 이슈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종목들이
우리 새로운 일정에는 반응하기는 한데 이게 크게 무게를 둘 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마침 기아 AV 시리즈 같은 경우도 약간 우리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 흐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행사 자체는 큰 의미를 두기보다 지금 업황 안에서 좀 수요가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 안에서 수요가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저희가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를 짚어드렸는데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셨다면 시총 상위 집단에서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전반이 사실 좋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게 상승을 하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 있을까요? 이게 섹터의 훈풍이 우선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시점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 하반기였는데요. 그때 제약바이오가 진짜 논할 것 없이 다 올라갔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네. 신라젠을 기반으로 해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가 이후 잠잠하고 최근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테오젠이 모든 게 시작인 거죠. 네.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이슈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제품을 공급함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것. 지금 그게 다시 한번 시장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앞으로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기업을 토대로 혹은 이 기업 자체를 롤 모델로 삼아서 사업을 대강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알테오젠 주가는 뭐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단순하게 목표 가격이 30만 원, 그 이상은 간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있죠. 로열티를 몇 %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40만, 2만 원도 나오고요. 지금 60에서 70만 원까지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간다는 의미는 아닌데 적어도 알테오젠의 주가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은 없다는 거. 반면 HL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반등을 조금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제약 바이오 섹터에 최근에 약간 눈에 들어왔던 건 뭐 지노믹, 드리, 리가캠 바이오 등등 정말 소수 몇 개 기업들만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섹터 자체가 훈풍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서두른 감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급하게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좋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잘 가는 종목,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이 되고 있는 알테오젠,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를 바라보신다면 알테오젠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도 최고가 흐름을 달려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알테오젠의 상승에서 제약 바이오주 종목 섹터단의 매력도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뭐 원래 삼천당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을 봤는데 뭐 알테오젠 쪽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유사하게 나오는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뭐 기술 수출 이런 형태다 보니까 유사하게 알테오젠과 나오는 종목들을 추후에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과 유사한 이슈가 나오는 종목군들을 살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파세코입니다. 계속적인 주가 반응이 기대가 됩니다. 폭염이 벌써 빨라졌다는 소식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 라인 10,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엔진입니다.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고요. 신고가를 오늘 경신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17,500원, 손절 라인 13,5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는 KCTC입니다. 종합물류 서비스 기업이고요. 해상 운송 연계를 통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는 LS입니다. LS 일렉트릭과 LS 전선 등 전력 설비와 전선 관계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해상풍력 발전소에 세계 최초로 파워 케이블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KCTC입니다. 4,690원에 매수했고요. 오늘 고가 기준 4,925원으로 하루 동안 5.01%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종목 LS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14만 7,200원이고요. 오늘 고가 기준 14만 7,900원으로 하루 동안 0.48%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 내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수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